급기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조 전 장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 사과하고 조 전 장관 나를 밟고 가라라고 썼는데 며칠도 안 지났어요. 나를 밟고 가라더니 여당 의원과 설전을 벌입니다. 자, 여당 내에서 윤석열 청구한 사람이 조국이 아니냐라는 조국 비판의 메시지가 나오자 조 전 장관이 콕 그거를 언급하면서 이분은 왜 이런 부정확한 말 하시냐라며 내 책을 읽어보라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여당 의원은 민정수석이 총장 추천과 임명에 역할이 없다는 것이냐 라고 바로 반박을 하면서 여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김영주 의원님, 네. 방금 이재명 기자, 김병인 비대위원이 말했던 것도 민정수석이 총장 추천과 임명에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조국 전 장관은 그것도 또 아니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이제 그 탈진실의 시대,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얘기들이 포스트 팩트 이런 오늘 얘기들이 좀 많이 뭔가 어려운 말씀 많이 하시죠? 예, 많이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이 내 책을 읽어봐라 했으면 그 책은 다 진실입니까? 야, 이거 돌직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 책은 다 진실이냐?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책은 진실이고 너는 이 책에 없는 내용 하는 거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책을 읽는 사람들도 그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책을 읽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신념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일종의 가짜 뉴스와 루머의 배경이 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책들은 이 일이 완전히 끝나고 정말 뭐 자기가 완전히 무죄가 나오고 그 뒤에 몇 년 뒤에 해고하면서 써야 될 책이에요. 예. 지금도 아직까지 쟁론이 되어 있는 상에서 쓸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얘기는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처음 추천한 사람이 내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민정수석으로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 내가 문제가 없어서 청구한 건 맞다. 이게 사실일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얘기해 보는 거라면.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처음 추천을 내가 추천했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 하지만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해야 될 것을 나는 전혀 그것과 무관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등번호가 1번이냐 2번이냐가 아니라 사실은 처음에는 번호가 없었다. 모든 번호가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예. 그 번호를 어떻게 2번으로 없는 번호를 2번으로 만들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결국 윤 전 총장 추천 임명에 조 전 장관이 지대한 역할을 한 건 아니냐라는 민주당 내부의 비판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 그 책을 읽어보라 했는데 그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돌직구 발언 나왔죠. 그 책이 그럼 다 진실이냐? 자, 책 내용입니다. 조국의 시간.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포괄적 책임을 느낀다라고 일종의 양해를 했어요. 사과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포괄적 책임을 느낀다. 그러니까 부실 검증, 자신이 검증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데 다 뒤에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민정수석은 인사권을 갖지 않고 있다. 이건 뭐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대통령한테 인사권이 있죠. 민정수석 인사권이 없죠. 당연한 얘기예요. 자료를 준비해 보고할 뿐 조국이 윤석열을 총장으로 밀었다.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나는 윤석열을 추천하지 않았다. 검증을 했다. 자료를 준비해 보고했다. 하지만 부실하게 못 봐서 포괄적 책임을 느낀다.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조국 전 장관이 당시 수석이 윤석열 총장을 총장으로 밀지 않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 전 장관 주장대로. 그러면 본인이 민정수석으로서 이 사람은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총장으로 임명하면 안 됩니다. 인사권은 없더라도. 아니면 이 정도 문제가 있지만 임명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라는 결론은 본인이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당시 총장으로 지명된 것은 사실은 무리한 인사였어요. 왜냐하면 윤 총장 전임자가 누구냐? 문무일 총장이 연수원 18기였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23기란 말이에요. 한 기수 정도 뛰어넘을 수는 있지만 5기수를 뛰어넘은 적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9기부터 22기까지 그 검사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총장 되는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인사가 무리한 인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윤 총장의 후임이 누굽니까? 지금 김호수 총장 아닙니까? 김호수 총장이 윤석열 총장보다도 3기수나 선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8기에서 19기에 뭐 누구, 뭐 20기에 누구 이 정도로 갔으면 그 조국 수석, 당시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그냥 자료만 보고했다. 이게 이야기가 될 텐데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면서 민정수석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병민 비대위. 민정수석은 인사권 갖고 있지 않고 자료를 준비해 보고할 뿐이다. 그러니까 나의 책임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깔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과 배경은 윤 총장 인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예.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났는데 조국에게 책임을 돌리니까 나는 인사권이 없고 자료 준비해 보고할 뿐. 그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인사권이 있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밖에 더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 내용을 읽어보면서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이 모든 책임은 잘못됐다는 전제 인식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총체적인 책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애도리로 표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조금 당혹스럽네요. 예. 김병민 비대위원의 또 견해였습니다.